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시사 특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자멸을 향하는 인간의 창조주 흉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새 보니까 챗 GP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I 그 자동 인형이라고 할까, 그것이 인간의 유전공학적인 기술, 이것과 결합해 가지고 사람의 세포 속에다가 그 챗 GPT 기능을 결합을 시키는 이런 데까지 상당히 연구가 진전이 됐더구만요. 영국 쪽에서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아메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사람의 형상을 거의 만들어가기도 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기계 같은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심리적으로 사람과 슬픔과 기쁨과 또는 분노와 평온한 마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표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정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악한 정치가들이라든가 금융왕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장군, 이런 사람들 죽었어도 죽지 않은 것 같이 더블맨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대리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를 등장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것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행사했었던 그 정치력, 경제력, 문화적인 지배력,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악마적인 거짓말 정치를 딥스테이트 세력은 당연한 듯이 이제껏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고 발표가 된 헨리 키신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정치력은 딥스테이트 세력으로서는 상실하면은 큰 손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키신저가 살아있어서 키신저 이름으로 모든 권력 행사를 하는, 또 전략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는 이러한 그 정치적 활동이 살아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힘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힘을 행사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대한 새로운 정치 기류도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신저 자신은 훨씬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이 인간들은 그 키신저가 살아있는 것처럼 배우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 대역을 시키는 이런 존재를 반드시 등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지금 그런 기술이 꽤 많이 발전돼 가지고서 이제는 뭐 대중들이 얼마든지 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죽었다고 발표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정치계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신저의 정치력이 키신저 자신의 죽었다고 하는 소문과 더불어서 자연 소멸되는 이런 상황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가 사라져 없어졌어도 그 사람 노릇을 하는 단순한 그 사람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느리는 조직 자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사람 이름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도록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딥스테이트의 정치를 살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조 바이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든 공화당 쪽에서 보든 누가 봐도 이 바이든은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바이든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 바이든이라는 가면을 이용해가지고 딥스테이트가 저지르고 싶은 혐오 정치를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민주당 쪽, 공화당은 벌써부터 그렇지만은 민주당 쪽은요, 얘기할 것도 없이 이제 드디어 바이든이 미국을 파괴하는 전통적인 미국을 파괴하는 혐오 정치를 고의적으로 하는 정치가로 이렇게 그 미국 정치계 내에서는 벌써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영국의 찰스 그 왕이 자기가 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뭐 왕이 되기 이전에도 바이든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백악관에 등장했을 때 네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냐? 가짜가 왜 그 진짜 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 거기서 물러가지 않으면은 영국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실은 그때도 그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킹엄 궁전이 트럼프에 의해서 버킹엄 궁전 내부의 페도필리아 그 범죄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달려들었을 때 그때의 버킹엄 궁전은 엘리자베스 2세가 그냥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버킹엄 궁전을 청소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현재 왕으로 올라앉은 찰스였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찰스 황태자였죠. 그 찰스 황태자가 그 당시 가장 말썽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요, 바이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가 무슨 진짜 미국 대통령이냐? 너 같은 게 어떻게 미국 대통령 노릇할 수 있냐? 가짜다 너는. 그런 식으로 직접 아주 그냥 대놓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그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도 등극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바이든한테 내쏘았더구만요. 내가 황태자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영국 제국의 그 황제가 됐으니까 너 더 이상 그냥 그대로 못 본다. 물러가라고 말이야. 왜 가짜가 자꾸 대통령 노릇하고 있느냐고. 만약에 너 물러가지 않으면 영국 군대를 통해서라도 너도 가만 안 두겠다고. 오죽하면은 그런 소리까지 나갔었어요, 그때.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갔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딥스테이트의 전시안이 행세하는 그 본부죠.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제 뭐 키신저가 거의 그걸 해왔었죠. 키신저 이름으로 전시안 본부는 다 행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시안 본부 쪽에서
여전히 바이든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왕궁에서 왕이 뭐라고 하든 뭐 하든 미국에서의 바이든 행동은 실제로 바이든이 뭐 척결당해서 죽었든 안 죽었든 상관없이 바이든 행세를 하는 자가 미국 백악관에 나타나서 참 그 정치다운 정치도 아닌 혐오 정치를 하게 했다 이거죠. 나는 그것이 전시안 본부 쪽에서 일부러 한 거라고 봅니다. 미국을 딥스테이트 힘에 의해서 미국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미국을 지배하는 딥스테이트의 정치력은 이제는 키신저 이름으로도 안 되게 돼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빅텍 가운데서 큰 제약 회사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뭐 무기상들이라든가 또 제약 회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첨단 그 공업 기술 회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이 딥스테이트 금융 왕들의 거대한 그 돈 창고가 되는 셈인데 또 미국 지배력을 거기서 만들고요. 그랬던 건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식량 회사도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이 제약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한 폐렴의 원래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중공 우한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고 그것이 중공 우한에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했었다는 것. 그것이 미국에서 20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도저히 정직하게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부정선거 자체에 그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거기로 달라들면은 도저히 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거대 규모의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새로운 불안 집어넣고 문제의식 집어넣고 관심거리, 들을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우한 폐렴을 통한 팬데믹 그 정치였었던 겁니다. 독재 정치죠. 그래가지고 자연히 사전선거라든가 대리선거라든가 이런 기회를 확장시키고 또 그 국경선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부정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들을 갖다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전선거 형태가 됐든 또는 대리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다가 행동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미국 쪽에서 주체적으로 그 집행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트럼프 체제하에 트럼프 통치 체제하에서 이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조직적인 부정을 저지르는데 바이든 쪽으로서도 쉽지를 않죠. 아무리 자기네들이 트럼프 이전에 엄청나게 오바마 시대에도 그 미국 전체 선거 조직을 자기들이 다 잡아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폭력 조직화해서 만약에 정직하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요원들이 오게 되면은 무슨 수단을 써서 협박을 하든지 또는 그 돈을 매수하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갖다가 내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도록 하는 이러한 조직, 선거 조직 운영 이런 것들 갖다가 각 주 단위로
열어가면서 그 주 단위로 효과적으로 이제 돈도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그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부정을 저지를 때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20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뻔히 보는데 자기네들 자신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걸 저지르는데 하도 이것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무서운 돈바람을 가지고 풍기면서 나오고 그리고 사람 숫자로 그 가려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도미니언 서버라고 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서류 조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뭐 트럼프를 낙선시킬 수는 없고 그럼 그 대규모로 하자고 하면은 절대로 다 보이게 된다고요. 뭐 안 들킬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 들켜도 트럼프 쪽이나 이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문제 삼아서 끝까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달려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트럼프 자신과 트럼프 정치 조직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끌고 가는 세력한테 노골적으로 달라들게 되면은 미국 자체가 어떻게 폭파되고 어떻게 망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공포를 유포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19년 말부터 20년 초반 들어가자마자 팬데믹 독재가 시작되도록 억지로 우한 폐렴이 퍼지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새삼 드리는 건요. 결국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더군다나 전 세계가 이제는 숨길 수도 없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재선되고 만다고요.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딥스테이트는 마지막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다 세상에서 없어지는 척결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완전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마쳤는데 이 트럼프의 돌풍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막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그 모양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트럼프 그 효과가요. 왜 그렇게 또 쉽게 그렇게 됐냐면은 트럼프 자신도 기가 막히게 선거운동을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패배를 그 부정선거가 성공을 해서 패배를 하도록 하는 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고통이 큰 몫을 차지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 20년 선거운동으로 들어갔을 때에 미국에서는요. 트럼프를 민주당 쪽에서 키신저 이 딥스테이트 전략사령부 쪽에서 완전히 트럼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도 무시하고 있었어요. 힐러리가 당연하게 당선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힐러리 자신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정세가 미국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선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바람이 슬슬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관심이 완전히 어디로 쏠려 있었냐면은 박근혜한테 쏠려 있었어요. 왜냐? 박근혜가 키신저의
중공과 미국과의 전쟁. 내가 지금 현재 중공과 미국과의 전쟁.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이제 처음 이제 나왔을 때 당선된 거, 그건 16년 아닙니까? 그 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박근혜 대통령의 고통이 독특한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쪽에서 키신저의 금괴 도굴, 그거를 갖다가 조용히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 키신저가 중공과 미국과 전쟁을 붙이고 있었고, 일본과 중공을 전쟁을 붙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키신저는 그렇게 하면서 시진핑 정도 완전히 이제는 그 키신저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중공을 완전히 딥스테이트한테 바치다시피 하는 이러한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이 전쟁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요새 지금 현재 남중국해, 중국, 저들 못되는 남중국해라고 하지만은 사실 거기가 왜 남중국해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제해권을 가지고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본과 전쟁이 터지면서 대만 문제가 전쟁으로다가 에스컬레이트 되도록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건 뭐 대만 쪽은 그러니까 이 시진핑은 그때 막을 생각도 못하고 대만을 지킨다고 하는 그 핑계로, 또는 남중국해를 갖다가 중공이 자꾸 저들 바다라고 자꾸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내쳐버리고 일본이 달라들고 미국이 달라들고 그렇게 하면서 남중국해 쪽에서 중공으로 이제 직접 쳐들어오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동북아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딥스테이트가 지배하는 체제로다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막은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단호하게 이 북한을 갖다 완전하게 물리치고 말겠다.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한편, 그런 때 중공이 북한 편을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공 쪽으로 경제적으로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중공이 거기에 완전히 의지해서 새롭게 그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여기에 힘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공은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쳐내려오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바로 키신저가 한국에 있는 금괴를 갖다가 도굴한 것을, 그것이 아마 그 키신저가 그렇게 한 것인 줄 모르고 조사했을지도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그 문재인도 연관된 그 금괴 도굴 사건, 이거를 조용히 수사를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은 키신저가 직접 관여했던 것이고, 그걸 만약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 키신저가 관련된 것을 알면은 바로 시진핑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주면은 그걸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가, 또 미국 안에서도 키신저의 금괴 도둑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 가문 사이에 금괴 도둑질 사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쪽에서 사실상 미국 정부의 그 금괴인데 그거를 키신저가 착복을 한 것이 돼가지고 키신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키신저가 국제적인 정치력을 가지고서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딥스테이트가 지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큰 정치가 먹혀들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 키신저의 그 공격 대상이 됐었던 시진핑이 있잖아요. 중공. 여기에서 아예 이 키신저가 전쟁하기는커녕 전쟁에 대해서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그 키신저 도둑질 사건을 가지고 전 세계에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딥스테이트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나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키신저가 급속하게 겁이 나가지고 시진핑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베이징에서 몰래 그 키신저가 만나가지고 그때 키신저가 선물을 주는 거죠. 내가 미국하고 중공하고 싸우지 않도록 한번 좀 애써줄게. 그리고 일본도 너들하고 남진아해에서 그 뭐 영해권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말려줄게. 대신에 이제부터 나 키신저가 너들 중공을 사랑하면서 중공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써왔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좀 잘 좀 지켜가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국의 저 박근혜가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나가려고 해도 나를 불편하게 한다. 저 박근혜를 잡는데 너도 한몫 좀 거들어. 그러면 미국도 일본도 중공 쳐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말려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키신저가 적극적으로 그 공안원들 몇만 명을 갖다가 촛불 시위대로 만들어서 2016년 한국 촛불 시위가 터진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탄핵적으로 질질 끌려간 겁니다. 당연하게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딥스테이트 쪽은 한국의 좌우 금수저들을 연합시켜서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는 대로 갔죠. 함께. 문재인 같은 따위가 이 나라에 등장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등장한 겁니다. 키신저는 그 당시에 오바마도 힐러리도 그 당시에 사실상 트럼프는 아직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상대 세력이 못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있었냐면 동북아시아 그것도 한국에서 이 중공과 전쟁을 갖다가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못한다면 저 박근혜 때문에 못하는데 박근혜를 갖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 한국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거 박근혜 못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중공이 다시 또 힘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오바마도 힐러리도 키신저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더 강하게 관심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 처리하는 데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때. 트럼프는 무시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가 효과적으로 엄청난 바람을 불어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그 16년 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선거에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선거 승리를 했는데 단순하게 그것이 트럼프 진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거운동을 잘 했기 때문에만 그렇게 됐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국제 정치적 그 정치 역학, 이런 관계를 갖다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결과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나오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애쓴 흔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의 희생양 정치가로서의 독특한 그 권위와 힘, 이런 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보고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금 이 시대에 독특한 희생양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게 그 통치권을 딥스테이트 책략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딥스테이트의 책략에 의해서 그 정상적인 통치력을 제약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이 희생양적 정치가가 된 이유가 시진핑의 국제적인 정치 폭력 때문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똑같게 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당선되지 못한 걸로 됐습니다. 표 도둑질을 당했죠. 거기에 바로 시진핑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똑같게 시진핑이 정치 폭력으로, 국제적인 정치 폭력으로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희생양적 정치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똑같게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런 딥스테이트의 책략적인 그 더러운 정치, 그것도 둘 다 시진핑을 이용한 책략 정치, 그것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희생양 정치인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희생양 정치인이 됐는데 두 분 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정치적으로 죽었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딥스테이트의 정치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키신저는 드디어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오바마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이것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것들이 정상적 정치인으로 지금 현재 어디 그 인류의 그 양심 속에 등록이 됩니까? 미국의 국민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힐러리도 그렇고 키신저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오늘의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부가 다 이것들은 추악한 정치가다. 미국을 더럽힌 자들이다. 미국의 권위를, 도덕적인 권위를 파괴시켰고 미국의 정치력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고 파괴시킨 자들이다. 미국 국민들을 계속 속여오면서 미국의 실질적인 모든 힘을 훔쳐간 자들이다. 어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이 더러운 정치력에 의해서, 책략에 의해서 한때 희생적으로 죽었었지만 그분들은 다시 그 지도력이, 그 권위가 다시 살아나면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와 하고 힘을 내면서 새 그 정치 풍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일어나면서는요, 역시 정치에도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역시 정치에도 이 정의로운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 미래를 갖다가 약속할 수 있는,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자기 국민들을 살려줄 수 있는 참다운 정치다. 정치는 역시 도덕적인 정치라 해야 되고 모든 정책은 정의롭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소리가 국민들 양심에서 제절로 막 폭발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세 시대에 불기둥이 섰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희생양적인 정치가들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 가슴속에서 양심적으로 부르짖고 있었던 자유지향, 상생지향, 평화지향, 이 거대한 새 정치 정의의 바람, 도덕성 바람, 이것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기신교 따위가 했었던 그 도덕적인 현실 정치 어쩌고 하면서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정치마당에서 무슨 도덕성을 따지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도둑질을, 강도질을 갖다가 정당화했었던 이 더러운 것들. 오늘날 와서는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고 있잖아요. 권위가 다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좌우 금수저들이 지금도 책략을 쓰고 무슨 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거기에 고개 왔다 갔다 하지도 마세요. 그냥 국민들끼리 이제부터는 뭉쳐야 됩니다. 이 올바른 소리로 뭉쳐져야 돼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희생양 정치인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분은 문재인이 옳다. 그 사람의 통치 기간을 합법적인 통치 기간으로 인정한다. 언제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이 만든 그러한 그 재판정, 이건 부당하다. 분명하게 얘기했죠. 한때 국민들을 괴롭힌 것을 인해서 그게 미안해가지고 모든 정권을 정식으로 내놓는다는 그 발표도 하려고 했었다가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우선 알았고, 둘째, 자기가 정의를 실천하고 국민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모든 그 정책에 대해서 거짓말 여론에 의해서, 거짓말 정치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리는 거.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고 탄핵될 사람도 아닌데 탄핵이란 명목이 아니라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참 웃기는 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정권을 저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나 박근혜가 인정해준다? 나 그건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20년이고 50년이고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둘 테면 가둬라. 나는 끝까지 내가 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원칙을 나는 지켰던 사람이다. 너희들 더러운 정치,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큰 괴로움을 끼쳤기 때문에 그게 죄송해서 내가 잠시 동안 이 정권을 물리려고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내가 정권 물려봤자 너희들한테 정권이 돌아간다면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는 물러갈 수가 없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신념 아닙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그대로의 모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데 한편에는 그 소리를 하기가 싫어요, 제가. 그런데도 붙이는 이유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그 원래의 권리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과도적 정권을 담당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줬어요, 그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양 정치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희생양 역할을 하면서 정의를 오늘까지도 침묵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상적인 정치, 박정희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가 경제력 회복,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터져나가서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이어받아서 살리려고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 정상적 대통령 중에 하나일 뻔했죠. 근데 왜 좌우 금수저에 섞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게 하는데 왜 앞장서는 거야 도대체? 그 범죄. 이명박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다 하는 이 예우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같은 기독교 신자로서 그분이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 근본적인 정치 윤리, 이런 것은 제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 있는 모든 정치 조직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고서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죄들 하세요. 그 이외에는 그 역사적인 범죄 절대로 용서되지 못합니다. 희생양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야 더 얘기할 것도 없죠. 홍석현이야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는 과도적 정권을 담당한 분으로서 제대로 그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탁입니다. 정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따르는 정치인들도 전부 국민 앞에 살아남게 해주세요. 당신이 제대로 선택하면은 당신을 받들어서 지금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앞으로 국민들 앞에 계속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가 돼서 그분한테는 이 국가 내부 정치 척결 이런 문제는요 윤 대통령이 맡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특사로 나서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기 시작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푸틴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시진핑이 꼼짝 못하게 묶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벌써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을 이분이 무슨 말을 안 할지라도 이게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요. 예, 이분의 희생양적인 정치 과정이 다 드러나면서 시진핑 앞에 가면은 시진핑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그거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이 나타나면은. 중공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이분이 나타나면은요, 이분 앞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나타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국제 정치 질서를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특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가자 전쟁 문제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새로운 돌파구가 반드시 열립니다. 트럼프 앞에 푸틴은 반드시 말 듣습니다. 그러면 나토의 모든 딥스테이트 쪽에 쏠려 있었던 그 정치인들 있죠. 또 금융 세력들. 그들 이미 지금 현재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유럽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은 전부 지금 현재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좀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는 판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제발 좀 이걸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세요. 푸틴 만나고 젤렌스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고 나토에 찾아가서 유럽의 우리 우방국들 전부 살려줄 테니까 이제부터 딥스테이트와 범죄 정치 그만하자고 그렇게 권하세요.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은요,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무서운 설득력을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가서 도장이나 꾹꾹 찍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인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민간인에 불과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이런 길이 훤히 뚫려 있는데 왜 이런 걸 못할까 답답해요. 여기서 좀 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 전 세계에 지금 유명해져 가지고 미국이 이 재래전 무기를 갖다가 우리 나토 국가들한테 지금 대주지 못할 정도가 됐고 오로지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군사적인 외교 이거 아니면 그냥 뭐 핵폭탄 터뜨릴 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그런 입장이 됐거든. 그러면 그 중간에 재래전 입장은 거의 지금 한국 무기로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이제 다가서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 그 국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아주 그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요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로 뜨는 바람에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눈치를 보고 특히 이 러시아까지도 지금 눈치를 보고 중공까지도 이제는 한국 눈치를 보게 됐어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딥스테이트가 한국이 최고라고 하면서 막 지금 띄우면서 결과적으로 중공과 싸움을 붙이고 결과적으로 북한과 싸움을 붙이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친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러시아와도 친하게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책략을 지금 바이든이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바이든 이름으로 옐런 이름으로 그따위 짓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건 미국 아닙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바이든, 옐런 그것들 절대 미국 아닙니다. 딥스테이트예요. 그것들은. 바이든은 노골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을 때려 부수는 미국의 국위를 파괴하는 혐오 정치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을 저 모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정죄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 날 전 세계 인류가 그 아까운 미국을 저 모양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책임 추궁을 하는 날 딥스테이트 내부에서도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울 그런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바이든하고 옐런이에요. 그게 바로. 키신저한테 그 뒤집어 씌울 수가 없으니까 키신저는 죽었다 해놓고, 예? 오바마는 지금 현재 싹 빠져 있는 거 보세요, 한번. 그렇다고 오바마가 이 무서운 인류적인 책임 추궁, 미국 국민들의 정의로운 책임 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칠 푸너지도 없어요. 그것들 다 당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그것들 눈치를 좀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들은 지금 한국 무기, 방산 무기가 벙벙 뜨는 걸 보고서 오히려 지금 한국을 갖다가 러시아가 경계하게 만들고 이 북한과 이란과 이 중공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찍어 누르면서 전쟁이라도 한바탕 해가지고 한국 재래전 무기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틈에 지금 다른 일을 하려고 책략을 부리는 것이 바로 딥스테이트다 그 말입니다. 푸틴이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급하게 최근에 그 중동에도 방문했죠. 그리고 이란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만났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바이든 팀이 아무래도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용해가지고 기어코 3차 세계대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또 한 번 난리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방산 무기가
중공을 완전히 덮어 누를 만큼 이게 급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직전이다. 그거 다 자라나기 직전이다. 지금 빨리 때려라.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미국입니까? 그건 딥스테이트입니다. 딥스테이트 입장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그걸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북한, 중공, 이란 이것들과 함께 한국을 때리는 쪽에 가담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번에 중공도 다녀갔고 이란도 만나서 지금 현재 뭔가 설득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아직은 제가 그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푸틴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푸틴도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한국은요 공연히 방산 무기를 가지고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붕붕 띄우면서 중공이 무섭기 때문에 먼저 한국을 때리고 무섭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한국을 때리고 무섭기 때문에 푸틴이 한국을 할 수 없이 중공과 북한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한국 무기 무서운 것만 없으면 지금 푸틴이 굉장히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딥스테이트가 계산해가지고 푸틴을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푸틴 자신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 함정에 안 빠지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현재 경고조로 희생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희생양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 발언 그래서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낼 수 있는 놀라운 정치 권위 이것을 우리 한국은 국민들도 정부도 함께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더욱더 높이는 쪽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평화를 향한 희망 있는 정치 이쪽으로 달려나가도록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제 얘기는 끝마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